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 주인이세요? 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 요새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네. 반갑습니다. 저기에 물 그림자 물이 이렇게 아롱아롱 막 네네. 어른어른 해가지고 아 이 집인가 보다 하고 왔는데 여기 반가운 팻말이 붙어. 아, 예, 예. 아니 근데 집이 아까 이렇게 옆모습부터 보면서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옆모습은 되게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막 큐블럭도 있고 징크로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고 막 아롱다롱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인상적인 거는 저 집 이게 뭐라 그러나 이거 연못? 연못. 연못이라고 뭐라 그러세요? 선생님들 저거를? 저희도 연못이라고 연못이라고? 해요. 네. 아. 네. 저 특이한 저 연못 좀 한번 좀 예. 구경 좀 할까요? 야. 연못 좀 자세히 봅시다. 아 이게 있구나. 그냥 네모나 반듯하고 요게 수심이 요거 딱 한마디네요. 예. 네. 물 반사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채광이 잘 될수록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서 채광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에 거울처럼 빛을 반사해주는 역할을 해주려고 이렇게 넣었는데 그 덤으로 이제 물 그림자까지 네. 나오게 된 거죠. 벽을 수놓은 물 그림자 때문인지 마치 집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원래 옛날 우리나라의 전통 그 조명 방식이 채광 그러니까 빛을 조도를 확보하는 방식이 뭐냐면 반사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당에 이제 마사토를 까니까 햇빛이 마사토를 통해서 집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빛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런 전통 방식을 응용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높이 같은 것들도 상당히 이제 그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게 좀 아래로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넓어야 그 조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요 높이 정도 했기 때문에 이게 크지 않아도 집으로 충분히 빛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도 좋고 나도 응용을 좀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허락받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높이에 따라 조도가 차이 난다는 거네요. 만약 연못을 낮게 만들었다면 이렇게 큰 연못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처럼 볕 좋은 날에는 집이 더 화사해진다는데 얼른 들어가 볼까요? 거실이 이쪽이 바로 거실이군요. 여기 이렇게 물이 반사가 돼가지고 아니 게 아니라 진짜 반사판 역할 하네요. 막 온 집에 그냥 넘실넘실하는데요. 네. 호피무늬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공간이 이게 뭐가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생동감이 있는데요, 확실히. 야. 부부가 가장 좋아한다는 식탁 자리는 물 그림자 명당이라고 합니다. 정말 천장에도 연못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공간이 보니까 되게 중요한 공간이네요. 보니까 여기 뭐 수공간도 바로 앞에 있고 멋있는 나무도 있고 네. 저 나무가 되게 네. 네. 거의 제 헤어스타일인데. 왠지 친숙해요. 네. 아니 그냥 임 소장님 머리 아닌가요? 주로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서 맞아요. 이 공간이 여기 좋아가지고. 예, 여기에 있는 시간이 예.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식사하고 네. 차도 마시고, 차 마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편안하고 네. 좋으니까 또 연못 보고 네. 밖에 나무나 풀도 보고 네. 이러면서 그냥 하염없이 앉아 있게 되는 곳이에요. 네. 하염없이. 네, 하염없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 어서 일어납시다. 하는 네. 그런 곳입니다. 네, 어제 일 좀 합시다. 네, 네, 일 좀 잠시 좀 합시다. 풀 좀 뽑아야지. 뭐 이런 거. 네. 일단 여기가 집의 중심이에요. 응, 그렇죠. 그리고 모든 우리 집에서 제일 신경 많이 쓴 모든 포인트들을 다 주방에서 식당에서 볼 수 있게 했어요. 주방과 식탁 자리에 공을 들인 이유는 가족만의 문화 때문이라는데요. 언제나처럼 식사 준비 중인 부부는 무엇이든 함께 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좋지? 저는 주방, 여기 식탁, 딸아이가 그쪽을 엄마를 생각해서 많이 신경을 써줬어요. 온 집안을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장소거든요. 다른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고 제가 또 주방 일을 하면서도 밖에 경치도 볼 수 있고 집 안도 볼 수 있고
네, 연못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저 주방이 좋아요. 북엇국이 뽀얀 빛깔을 내며 끓는 동안에도 가족들의 대화는 끊이지를 않네요. 이사이 이전에도 거실에서 TV를 보기보다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집의 중심으로 택한 거죠. 저는 일단 소통이 잘 되는 집을 만들고 싶었어요. 사람이 같은 집에 산다는 거는 같이 먹고 자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집에서 뭐 TV도 보시고 뭐 이것저것 하시겠지만 사실 식사하는 시간이 가장 메인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방 공간과 식탁 공간을 이제 가장 중심을 잡게 됐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집 한가운데에 놓인 이 나무. 이 나무는 뭔가요? 특이했던 게 요거 네. 집에서 나무를 키우세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네, 이게 네. 구조 기둥 역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쁘잖아요. 인테리어 네.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진짜 나무예요? 네, 진짜 나무예요. 무슨 나무인가요, 이거는? 산에 밤나무. 있는 그 밤나무. 밤나무? 예. 지도 교수님에게 아이디어를 얻어 네모 반듯한 기둥 대신 실제 나무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 집을 지키는 보수 같지 않나요? 원래 저 자리에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직선 기둥을 모형상에서 이제 꽂아봤는데 아무래도 너무 집이 약간 정적인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나무 같은 경우에는 예쁜 것도 있지만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1층에서부터 다락까지 나무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공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나무를 넣었습니다. 구조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미적인 요소까지 높인 그 나무 기둥. 그런데 여기에 재미까지 살렸다고 합니다. 네. 어이구, 여기도 또 무슨 변화가 되게 많구나. 2층으로 올라오자마자 두 눈을 의심하게 하는 공중에 붕 떠 있는 바닥. 이곳을 뜬마루라고 부른다는데요. 나무가 바닥을 뚫고 올라온 모습이며 틈 사이로 보이는 아래층의 풍경이며 생경하면서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뜬마루가 이렇게 하나 딱 그 천장 위에 있는. 네, 여기 그치. 이렇게 걸터 앉아도 돼요. 여기 네. 이렇게. 네, 그 네, 좋다. 네. 딱 높이가. 그래서 저기 아래서부터 올라온 밤나무 가지가. 네. 예, 이 뜬마루를 관통해서 네. 다락까지 올라가네, 제가. 네. 그래서 여기가 또 다른 집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밑에 있는 집하고 또 다른 집 한 채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숲속에 있는 오두막 같은 느낌이에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주로 어떤 활동을? 여름에 낮잠. 인형 저쪽으로 놓고 인형 베고 누우면 네. 그렇군요. 네. 처음에 여기 어떠셨어요? 여기 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공사 시공 중에는 와서 보고요. 무서웠어요. 무서워가지고 네. 저는 못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1톤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1톤? 네, 1톤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러시면서 막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시더라고요. 몇 번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네. 처음에 네. 무서운데. 뜬마루를 이용하기 전에는 쓸모없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공간이 집 짓기 전에는 죽은 공간으로 이걸 왜 이렇게 해놨느냐. 방을 하나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여기서 방을 만드는 것보다 네, 훨씬 낫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네, 훨씬 낫죠. 이거는 어떤 거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1층이랑 2층이 사실 일반적인 뭐 그냥 구조로 생각을 하면 계단 말고는 1층과 2층은 완전 단절된 공간이에요. 그때 이제 거기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위로 이렇게 살짝만 올리면 이제 1층이랑 2층이 연결된 공간이 연결도 되게 되고.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간도 확보하고. 네, 그래서 그 식탁에 앉았을 때 네. 높이도 확보해 주는가 네. 동시에 네. 이제 소리도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넓은 집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안 들려서 좀 예, 그쵸. 집안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은 장치입니다. 부모님 두 분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장치라 생각했답니다. 잠깐만 살펴봐도 참 재밌는 집인데요. 1층에는 총 3단계의 단차를 두었는데 뜬마루를 둔 덕분에 층고도 다양해졌습니다. 예, 선생님 한번 서재 한번. 이제 서재로 이동해 볼까요? 아, 여기는 대통령 집무실인데요, 거의. 서재는 아버지를 위한 공간인데요. 딸이 약속한 게 있다고요? 설계할 때 예. 그 공원에 네. 있는 나무가 예. 소나무가 잘 예. 보이게 하고 잘 보여. 그렇게 해주겠다고 아, 얘기를 했어요. 창을 이렇게 내겠다. 아, 설계자가. 그래서 여기 딱 앉아 보시면 한번 앉아 보세요. 예. 결제를 뭐 하나 해야 앉아 되는데. 보시면 그래서 앞을 딱 바라보시면 진짜 저기 저- 소나무가 낙낙장송이. 저걸 좀 조금 더 내리고. 올려놨는데 아, 좀 내리면 네, 쫙 네, 보이겠다. 네. 공원이. 공원이 네. 쫙 공원이 다 쫙 열리고. 공원의 낙낙장성도 한눈에 들어오죠? 테라스 좀 한번 좀. 네, 네. 서재와 연결된 테라스에서는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일자로 곧게 뻗은 테라스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공유 테라스랄까요? 각각의 방마다 2개의 입구가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집이 되게 특징 중에 하나가 동선이 되게 다양해요. 네. 어디를 갈 때 한 군데를 통해서 가는, 보통은 그렇잖아요, 집들이. 근데 이 집은 어떤 공간을 가더라도 뭐 현관을 통해서 저 끝방을 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이 테라스의 설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 연결이 되고 막힘이 없고 집이 모든 게 소통되는 집이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네. 이렇게 다양한 동선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재미있는 집을 항상 설계하고 싶었어요. 이제 사람의 그 심리적인 감정들 그런 것들 또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연결과 소통이 또 강조가 되었던 거고 두 분이서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재미있는 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유, 여기 계단이. 여기 테라스도 있네. 야, 넓다. 굉장히 넓다. 명선 씨가 제일 좋아한다는 다락방은 징검다리로 연결된 2 공간으로 나뉩니다. 가장 안쪽에는 조용히 명상하는 공간이 있고 반대편은 명선 씨의 작업실로 쓰이고 있죠. 특이하게도 목조주택에서는 보통 이제 테라스를 잘 안 내는데 여기에 또 테라스를 하나 또 조그맣게라도 테라스를 냈는데 요거는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이걸 해달라고. 이 집 질 때 그 시점에도 드론 택배에 대해서 많이 소개가 됐던 때거든요. 그 택배를 받을 수 있겠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드론 택배가 이제 대중화되면 네. 여기서 이제 내릴 수 있게 착륙장. 네. 네. H자 쓰고서 네. 네. D자 써야겠구나, 드론이니까. 네, 네. D자 딱 써놓고 드론 앉는 자리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다. 여기 낚시 의자 이렇게 놓고서 앉으면은 여기? 아주 요 정도 테이블이랑. 높이. 네, 요 네. 정도 높이가 좋네요. 네, 그러면 아주 좋아. 특히 네. 이쪽에서 보면 산도 보이고. 이쪽에서 요 정도 보면- 높이네요. 그렇죠? 네. 완전히 앉으면은 좀 덜 보이고 네. 한 요 정도 높이가 딱 좋은데요. 네. 낚시 의자. 여기 공원이 바로 싹 눈에 들어오죠. 네.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뭐 앞에 뭐가 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건물이 앞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공원이니까 여기는 진짜 여기 이쪽이야말로 전망이 보장된 전망이네요. 명선 씨는 이곳에 올라와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답니다. 그냥 학교 수업만 들었으면 내가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일까? 공사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배웠고 그냥 마치 그냥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런 경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굉장히 훌륭한 집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담겼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은 그 따님이 그 나이와 경력을 떠나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마음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건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회사에서 전화 왔어? 네. 세상 모든 건축주들은 절대 아빠 같지 않다. 네. 되게 섬세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걸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딸의 가능성을 믿어준 부모님과 부모님을 위해 집을 설계한 딸. 그리고 이들이 함께하는 시간. 이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집이지 않을까요? 어느덧 겨울의 한가운데로 접어들었습니다. 부부는 은퇴 후 겨울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게 됐다죠.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모금 마시는 일. 이게 행복이 아니고 뭘까요? 오늘 첫눈이에요. 글쎄 오늘이 참- 아주 오늘 참 좀 뭐라 그럴까 눈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이고 멋있는 날이네. 첫눈은 아주 서서히네. 희망과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준다는데 여기서 마시면 음, 그 공간이 주는 뭐라 그럴까 분위기지 뭐 분위기. 플러스 되는 전망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톡 하고 떨어진 상자 같기도 한 산중턱에 놓인 집. 잠시 눈이 그친 사이 마당으로 나서는데요. 오늘은 미뤄뒀던 일을 할 생각입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아주 여유롭다가도 바쁘게 흘러간답니다. 아이고 이건 뭐 뽑아야 되겠다. 어치. 느긋한 한때를 보내다가도 되돌아서면 생긴 잡초들이 마당을 어지럽히니까요. 이 잡초가 그냥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아, 내가 좀 잠깐 한눈을 팔았더니 완전히 그냥 잡초밭이 돼버렸어요. 찬바람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힐 만큼 성가신 일도 많습니다마는 이 생활을 오랜 기간 꿈꿔왔습니다. 언젠가는 좀 이렇게 아파트에서 벗어나가지고 전원에 나가서 좀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대개 40대 말에서 50대 초반 그때였던 것 같아요. 동호인 주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필지를 나누어서 하나씩 이렇게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96년도였는데 그 다음 해 97년도에 IMF가 일어나가지고 뭐 이제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지요. 오랫동안 꿈은 꿈으로만 남겨둬야 했죠. 그렇다고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러면 아 우리 이런 집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꿈들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은퇴를 앞두고 드디어 그 꿈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건축을 했는데 우연찮게도 저희 집 아들도 또 그 건축을 했어요. 이제 부자가 그 건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건축을 하는 초년생들한테는 그 경험을 쌓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 짓는 거를 그 좀 같이 설계해 볼 수 있겠냐? 이랬더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건축가 교수 아버지와 건축가 아들의 프로젝트. 아버지 저 왔어요.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왔네요. 계시나? 간단한 손인사 후에
부자는 자연스럽게 마당에서 만납니다. 왔어? 네, 왔어요. 오랜만 오랜만. 아들. 잘 지냈어요? 그때 막 목재로도 할까 막 맞아, 이랬었는데. 목재로 그죠? 하냐, 뭐 네. 콘크리트로 그냥 놔두냐, 뭐 이러다가 그냥 아무래도 이 메탈이 그 모던한 현대적 감각이 난다. 뭐 그래가지고. 설계 잘했어. 고맙다. 사이좋아 보이는 부자지만 집이 완공되기까지는 숱한 의견 충돌을 겪었다고 합니다. 엄청 두근데 저기도 그렇고 벽 두께를 보라고. 줘야 좋죠. 뭐 건축가들은 뭐 프로젝트 있으면 뭐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힘들 줄 몰랐죠. 처음에는 많이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예. 왜냐하면 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뭐 모든 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주관적인 어떤 취향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건축주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거기서 오는 뭐 그 트러블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요. 예. 나는 건축주 역할, 여기는 건축가 역할. 뭐 둘 다 건축가이지만 약간 역할은 좀 다른.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런 정도까지 갔었어요. 이제 막 건축 이론적인 얘기까지 막 나와요. 건축 어떤 뭐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이게 뭐 더 맞는 거 아니냐 막 서로 아는 지식 총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 이제 감정 싸움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옆에서 보시고 아니 그렇게 싸울 바에 이렇게 이러다가 뭐 가족의 연을 끊겠다, 부자지간의 연을 끊겠다. 그러니 차라리 짓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네. 두 왕고집. 그거는 정말 집 짓지 말라. 이런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고 하나의 이제 충격요법으로 그렇게 한 거죠. 제일 처음에 이제 둘이 갈등을 한 거는 이제 서로 자기 주장을 한 거는 이 외관의 형태였어요. 너무도 다른 부자의 디자인. 이견을 좁힐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죠. 이때 아내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지을 때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남편에게. 이 집의 작품을 누구의 작품으로 하고 싶으냐? 당연히 아들 작품이다.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그동안 그려왔던 거를 포기하고 아들이 원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자. 큰 산은 넘었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남아 있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경사면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큰 그림은 굉장히 이제 오케이가 많이 됐는데 여기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여기 면들도 사실은 저는 이제 경사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요 뒤에 꼬랑지 부분은 경사면이 됐고 여기는 침실이기 때문에 이게 경사로 침실면을 한다는 게 이제 또 부담이 된다 하셔가지고 여기를 수직으로 그냥 하고 그 앞에 이제 발코니를 만들었죠. 저는 좀 더 개념적으로 이제 주장을 했고 이제 아버지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을 말씀을 하셨고 그 아까 여기 머리 부분은 그러면은 제가 양보를 할 테니 하나씩 가져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간 기브 앤 테이크였던 거죠. 네, 그때는 기브 앤 테이크였던 거고. 집이 완공되기까지 참 많이도 부딪혔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서로가 만족하는 집을 완성할 수 있었답니다. 3대가 건축가인 김호민 소장님도 아버지와 일을 하다 갈등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2세가 그 아버님을 위해서 집을 지은 곳에 온다고 해서 특히나 건축가 집이고 기대도 되고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과연 어떤 집일까 굉장히 궁금한 마음에 이렇게 가평까지 와봤습니다. 비슷한 경험 때문인지 더 궁금하신 듯한데요. 그럼 빨리 가볼까요? 교수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이게 교수님 댁이에요? 예. 와. 잘 찾으셨어요? 예, 저 멀리서부터 이 집이 그러셨구나. 워낙 유명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내려갈게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합니다.
아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잘 찾으셨네. 네. 교수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또 되게 들어오세요. 예. 예. 네. 들어오세요. 야. 우선 이제 악수부터 한번 안녕히 하고.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기가 이제 교수님 댁이고. 예. 무려 20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데요. 반가움에 잠시 회포를 풀어봅니다. 그래도 우리 이제 집을 살펴봐야죠. 앉아보시죠. 여기 지금 앉아볼까요? 여기를 지금 앉아보면 네. 여기가 정말 생각보다 편해요. 그 여기 이렇게 앉으면 그 우리 이렇게 추녀가 이 저쪽 능선이랑 같이 나란히 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경사각이 거의 같네요. 거의 경사각이 같아요. 집의 기울어진 각도와 산의 능선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산새도 닮았지만 집의 외장재로 사용한 징크도 산과 닮았습니다.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초록빛이 산과 참 잘 어울리죠? 아니 이게 징크라는 재료가 그 일반 소비자분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이제 다 징크라고들 하는데 뭐 리얼 징크다, 리얼 징크다, 뭐 맞아요. 또 무슨 티타늄 징크다. 티타늄도 맞아요. 아니 이게 제가 보니까 약간 녹색기가 이제 나는 걸 네네. 보니까요. 얘는 그 티타늄하고 구리를 섞은 예. 그 정말 우리가 징크라고 하는 것 맞아요,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마 회색으로 좀 출발을 했을 것 같은데 제 눈에는 네네. 왜 구리가 이렇게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살짝 녹색이 되듯이 녹색이 되죠. 너무 이제 아름다운 빛깔로 이렇게 네, 바뀌어가고 있네요. 네네. 금속 재질이지만 차갑지 않고 따뜻함마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게 마치 이게 창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렇게 또 비례도 다 다르고 네네. 방향도 위, 아래, 옆 이렇게 그렇죠. 돼 있어서 이 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전체를 하나의 판으로 보면 이게 이 메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썰어낸 거라고 할까 가위로 오려낸 거죠. 이렇게 가위로 그렇네. 바깥으로 오려내야 그 감각이 그 메탈의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마치 가위로 오려낸 듯한 창들은 그 크기도 모양도 각양각색입니다. 집에 들어가 보면 그 이유를 단번에 알아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얼른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네요. 그렇습니다. 이쪽이 이제 이게 하나가 다 거실인 셈이지만 네. 여기는 이제 응접 공간이라고 그럴까. 손님이 오시면 우선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여기가 한마디로 이게 웰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잠깐 앉으시죠.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와. 그러니까 요 처마가 너무 보이죠. 좋다. 처마를 네. 보고서 네. 이제 이렇게 바깥의 경치를 보는 거하고 예. 그냥 이렇게 뭐 경사진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면 이렇게 그 경치를 보는 거하고는 또 조금 능선을 그대로 담아낸 모습이 마치 액자에 담긴 그림 같기도 하네요. 거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경사벽입니다.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예요. 저기가 사실은 우리 아니 지붕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기운 지붕 뭐 결국 경사 지붕이죠. 예. 많이 봐와서 익숙한데 벽이 기운 거는 맞아요. 이게 굉장히 드문. 아유 이 경사벽하고는 네. 그 임 소장하고 아주 많은 그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진짜. 그림 붙이기도 좋고 네. 또 이제 프로젝터의 어떤 화면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죠. 활용도가 훨씬 그렇게 높아질 생각을 텐데. 하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했는데 임 소장은 뭐 끝까지 이게 누워야 경사 된다. 누워야 된다. 네. 아드님은 어떻게 아버님을 그러니까 교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던가요? 아니 뭐 자기는 뭐 프린스 프리 있다나 뭐 그토록 반대했던 경사진 벽이었지만 집의 묘미를 살리는 경사벽이
제법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정말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네. 잠깐 기대봐도 될까요? 아, 그러면 한번. 마치 카메라 속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카메라 뷰파인더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쫙 보듯이 쫙 위로 더 올라가서 위아래는 정말 이 각도가 네. 이 시선의 각도가 완전히 열리는데요. 다 들어오고 이렇게. 층을 이용해 공간을 분리했기 때문에 공간은 확실히 분리되고 시야는 트이게 된 것이죠. 이 지금 서 계신 데서 위에 천정이 제보면 한 2.7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 위에는 저 끝에는 5.2m, 5.2m가 되고 다양한 높이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가. 아니,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예쁜 박스가 맞아요. 기울어져 있는 걸로 네. 봤는데 네, 굉장히 공학적이고 그렇습니다. 또 다양한, 수학적이고 네. 미학적인 그 맞습니다.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비스듬한 천장과 메자닌 구조로 인해 다양한 층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의 차이는 거실을 하나의 무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2층 서재 공간으로 올라가면 마치 소극장에 와 있는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좀 모여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을 주네요. 예, 예. 극장이고 저쪽이 저 무대인 셈입니다. 결국. 근데 정말 집 거실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소극장 같은 느낌이 오네요. 맞아요. 예, 그렇게 처음부터 구상을 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네, 팔을 두 개를 이렇게 뻗은 듯한 느낌인데. 맞아요. 이게 지금 팔을 맞아요. 음. 어떻게 보면 저쪽을 무대로 하고 마치 객석이 이렇게 돌아간 느낌이 들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러앉는 거를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신 예, 거군요. 예, 예. 아들은 집을 설계할 당시 은퇴 후 부모님의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다양한 모임의 장소로 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어머니하고 은퇴를 하시면서 뭐 지내실 곳, 그다음에 뭐 지인분들 아니면 뭐 이런 아카데미에 계신 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같이 활동들을 하시고 워크숍 같은 거 하고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공간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여러 그 활동들을 하실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저희가 그러면은 이렇게 지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려서 이제 짓게 된 그런 집입니다. 작은 발표회를 열기도 하고 제법 규모가 큰 세미나도 진행됐습니다. 의자가 부족하면 계단은 자연스럽게 객석이 됐죠. 우리 학회 멤버들이 그 이제 합창하는 멤버들이 다 와가지고 뭐 한 곡조씩 뽑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이게 이런 공간이 좋구나. 우리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와서 뭐 세미나라고 그럴까 하면서 회의도 하고 또 뭐 수업 같은 것도 좀 해보고 하고 그랬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계단의 끝에는 어떤 곳이 나올까요? 네, 올라오시죠. 네, 네, 들어오시죠. 여기가 안방. 여기도 이제 안방. 정말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닫힌 방이네요. 그래서 이게 이 집에서는 유일하게 닫힌 방이고 전통 또는 뭐 한식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와는 사뭇 느낌이 다른 한식 공간.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따뜻한 햇볕은 부부가 꼭 원했던 거랍니다. 아니 무엇보다 네네. 이 창호. 이게 전통 한지가 붙은 이 창호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종이가 주는 질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유리랑은 또 완전히 다르게. 요새 어렸을 땐 뭐 한옥에 살았으니까 그 다른 거 어느 것보다도 겨울철에 따뜻한 햇빛이 그 한지를 통해서 들어올 때 그 감각 그런 것이 사실 제일 그리웠어요. 이거 할 때 그건 놓치지 말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섞이지 않을 것 같던 색이 반반씩 녹아든 자리.
두 세대가 같이 소위 콜라보를 해서 협동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이제 아드님에 대한 사랑으로 또 대화하고 그리고 또 결과물로서는 두 세대가 융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또 최상의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는 아이의 첫 번째 스승이라는 말이 있죠. 첫 걸음마를 떼던 그 순간부터 사회로의 첫 걸음을 뗄 때까지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부모와 자식은 그렇게 서로 성장해 나아가며 더 단단한 집을 만들어 갈 겁니다.